키워드는 쉽게 그리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우리 영어가 왜 마지막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성고사를 보면요. 국어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고 맨 마지막에 영어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맨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국어하고 수학에서 다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형 수능이 되면서 A형, B형의 논란이 가장 많았던 게 영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박대 접속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그 영어의 출제 범위는 영어 1, 영어 2가 되겠고요. 아까 영어의 저는 수학의 비중이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영어는 70문항 중에서 인문 계열이 25문항이고요. 그러니까 125점이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20문항이기 때문에 70문항 중에서 20문항, 그래서 1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요. 저희 그 적성고사 유형은 수능 유사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3차 한밭대학교 모의 적성 유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수학을 할 때도 이제 2차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1차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하고 3차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친절하게 그러면 우리 한밭대학교의 2, 3차 그 모의 적성고사 유형이 어땠냐면요. 영어 B형 그러면 깜짝 놀라죠. 난이도가 높으니까. 난이도를 낮춘 B형을 기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 A형의 유형이 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에 70% 맞춘다는 것은 이제 자연계열이고요. 왜냐하면 영어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이 70%,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은 80%.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보다는 쉽게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어하고 수학과 마찬가지로 그 2, 3차 모의 적성고사보다는 쉽게 낸다. 그래서 이제 85%, 자연계열은 85% 정도를 읽었고, 그러니까 15% 정도 쉽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은 10% 정도 쉽게 낸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모의 적성고사보다는 쉽게 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A형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영어는 B형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을 얘기를 하면요. 문제 유형은 영어의 B형이 기본이 되겠지만 적성고사, 모의 적성고사처럼 B형이 기본이 되겠지만 난이도는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영어 B형 수준의 70%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70%나 60%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 B형이 어떤 애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쉬워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수능의 70%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70%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우리 앞으로 볼 한밭대학의 적성고사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B형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일선 도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거의 다 B형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A형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A형의 그 기출문제 유형도 얼마든지 B형을 공부한 사람이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A형을 공부한 사람은 B형 시험을 못 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B형의 그 유형을 따르되 수준은 굉장히 낮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준은 영어 A형 수준에 가깝게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가깝게 할 거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유형을 보다 보면 가장 학생들의 난이도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빈칸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의 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빈칸 추론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난이도 문제라고 하죠. 이런 그 빈칸 추론의 경우는 A형의 수준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A형 수준에 가까운 이제 문제 유형만 B형을 따른다는 것이고 문제 유형의 B형을 따른다는 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또 다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밭대학교 모의 적성 공부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요. EBS 지문 활용률이 70%고요. 연계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B형인데요. 이 부분도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타난 그 수준을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이 교재의 지문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요. 지문을 사용하되 활용하되 지문은 짧게 그리고 어휘는 쉽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난이도는 수능의 70% 수준에 맞추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어랑 수학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도 영어의 일종의 얘기하면 연계 교재라는 부분이 70%는 나온다니까 이 지문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그 문제가 쉽게 느껴지겠죠. 시험 범위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의 그 수능 완성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형편만 보시면 돼요. 유형편이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요. 85페이지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편 이전에 있는 유형편까지의 지문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영어 B형의 지문을 중심적으로 보고 그 부분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문항의 유형은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어법, 어휘추론, 빈칸추론, 글의 순서, 글의 내용 요약하기,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에서 제목이라든가 요지, 주제 또는 빈칸치기,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 그 다음에 지시 대상 찾는 것 등등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가 몇 문제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연계열은 20문제고요. 인문 경상계열은 25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어의 그 기본적인 유형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에서 한두 문제가 골고루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영어를 보면 좋아하는 문제, 잘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유형의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문을 여기 보면 문항은 저희가 1차 때는 만으로 3점짜리, 7점짜리, 5점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쉬운 문제, 중간 문제, 어려운 고난도 문제 이렇게 나눠서 점수를 내다가 저희가 3차로 오면서 다 5점짜리 이상을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 적성고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문항별 일괄 5점 배점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기출제 문제 같은 데나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같은 데 보면 고난도 문제, 난이도 3점짜리 있죠. 네, 그런 수준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적성고사 예시문, 지금 이제 기출문제 전체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자연 계열에서 2개를 뽑았고요. 인문 계열에서 2개를 뽑았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 수준보다 자연 계열은 쉽게 나갈 거고요. 인문 계열은 아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갈 거다. 그거는 조금 쉽게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 계열 문제로요. 글의 주제를 묻고 있는 것을 뽑았는데 이 문제는 주제를 찾아야 되지만 이 주제가요. 사실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보고 있으면 벌써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originally designed to host baseball games라고 나왔지만 원래는 야구 경기를 할 목적이었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걸로 쓰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저 스테디움, 유현진 때문에 나저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스테디움을 얘기할 때는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단수로 써요. 그래서 틀린 문장 고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나저 스테디움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쓰인다 그랬어요. For a dizzying array of events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에 쓰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문이 그리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A형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유형의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성고사 때도 여러분들이 지문이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유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묻고 있냐면 이 글의 주제는 뭐냐 그랬는데 사실은 앞에 있는 이렇게 두 문장 정도만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이 우리가 다저 스테디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라는 답을 금방 찍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그 지문에서도 보면요, 어려운 어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어휘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그 어휘에 대한 설명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보는 영어 접속부사의 지문의 길이가 B형을 따르긴 하지만 그 A형처럼 짧다는 것과 그리고 어휘가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연 계열 3차에서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수능 특강에서 어법을 묻는 문제였어요. 네, 어법을 묻는 문제였는데 주로 어법을 묻는 문제들은 그 지문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 어법을 묻는 이 그 지문을 가져다가 뭘로 쓰였냐면 문단 안에다가 문장을 끼워 넣는 걸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EBS 지문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어법을 묻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유형으로 바꿔서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미 알고 있으면 그만큼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또 이런 문제의 경우에도 지문을 집어넣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다 읽다 보면 The results, however, are mixed at best. 그래서 믹스드 됐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 의견이 둘로 나뉘는구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찬반이든 묶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기 이쪽 문장에 나오면서 a large increase가 나오고 an evident decline이 나오니까 이 좋은 부분, 나쁜 부분, 정반대가 섞이는 이 부분쯤에 들어가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뭘 바꿨냐면 the most obvious result라고 된 부분 result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것 같아서 아주 조금 어렵게 하느라고 이 result 부분만 완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문을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인문 계열의 문제였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문의 진위를 묻고 있는 경우인데 일치하지 않는 또는 일치하는 것을 보는 문장인데요. 지금 이 지문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이 이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보면 와, 지문이 길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지문만 길었지 이 안에 보면 단어의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중3 수준이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쭉 읽고 해석하는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중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꼼꼼하게만 읽어 내려간다면 정답이 무엇인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시 문제가 뭐냐면 그 문장 안에서 지시 대상을 찾는 것을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내가 지칭하는 것이 다른 것을 찾는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어휘의 수준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간에 딴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꼼꼼하게만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연 계열에서도 문제, 인문 계열에서도 문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모의 적성고사 예시문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10% 정도 쉽게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를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모의 적성고사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잖아요. 국어 있고 수학 있고 영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까지 시간을 많이 쓰고 나면 영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죠. 그러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수능의 70%가 쉽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70문항을 공정하게 n분의 1로 나누면 영어 한 문제당 풀 수 있는 시간이 1분 17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쉽게 낸 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서 아는 문제를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영어에도 적절한 시간을 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쉽게 그리고 행복하게 영어 시험도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 영어 준비 이퀄 그 한밭대학교 영어 적성고사 준비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밭대학교 영어 적성고사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교재에 특히 이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유형편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지문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질문과 독특한 도덕적 문제도 나와요?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 모의고사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수능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본 그 한밭대 적성고사를 볼 때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의 유형편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일 3차 모의고사 보면 듣기 유형 나오는데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듣기 유형이 없는데 듣기 유형 공부해야 하는데 듣기 유형은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한 것이 B형이고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에서도 주로 기본 틀은 B형의 유형에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B형의 기본 틀이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유형, 문제 유형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B형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B형에 맞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A형 유형보다는 학교에서 거의 다 B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B형의 유형이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유형은 B형, 내가 늘 공부하고 있는 B형의 유형을 따르되 그 시험의 난이도 수준은 거의 A형에 가깝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 저 기본, 그러니까 출제가 B형이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A, B형 공통 문제가 나오기도 하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그 추론 문제라든가 주제, 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A형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실용문이 굉장히 쉽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큰 그 유형의 차이는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B형을 중심으로 한다 그럴 때는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그 A형 유형보다는 B형의 유형에 맞춰서 내고 그리고 그 지문을 짧게 해서 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A형에 이렇게 A형 문제가 한 문제라도 나오면 내가 못 풀어서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B형을 푸는 학생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A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잠깐만 미리 예약하신 분 출발하세요. 잠시만요. 여기서 할게요. 난이도가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 난이도로 나왔어요. 공통문항 난이도요. 네, 원래 자연계열 문제하고요, 인문계열 문제가 달라요. 네, 전혀 그 문제 20문제, 25문항 전혀 다르고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공통문의 그 문항이 몇 개 정도 되냐는 거죠.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형 수준의 문제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질문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네, 전체적인 그거 A와 B의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예측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A형을 보면요. 그 B형의 70%도 사실은 되지 않아요. 한 60% 정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형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A형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A형보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B형보다는 많이 쉽고 A형보다는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A형에 가까운 B형이 그런데 A형 쪽에 훨씬 더 가까운 B형이 이마 B형이고 실제로 A형이고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 또 질문하신 분 계세요? 저쪽에 이렇게 먼저 들신 남하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요, 네. 빈칸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적성고사에도 빈칸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빈칸 문제가 어렵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 문항이 골고루 나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네. 혹시 2층에서도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자, 그럼 아래층 먼저 할게요. 자, 손 드시고요. 질문하시고.
없으신가요? 저기 있네요. 네, 저기. 수능 특강에서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수능 특강에 테스트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수능 완성은 유형편만 포함이 되고요. 네, 수능 완성은 실전편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쪽에 또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이쪽 뒤에 손 드신 분. 네, 뒤에 손 드신 분. 아 이거 진짜 몇 번은 말해야 거짓말이 수능 교재에서 연계된다 했는데 영어는 지문 그대로를 나와서 어휘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변형을 많이 시켜서 연계를 하는. 네, 아까 여러분들 하나 그 엔제에서 나온 문제를 하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지문은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런데 지문의 길이를 줄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좀 쉬운 단어로 바꾸거나 그 다음에 어법을 묻는 문제를 뭐 주제를 묻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지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식의 문제를 묻더라도 일단 한번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세요. 추가하신 분 하시고 계세요? 네,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어느 분이죠? 마이크 잡으시면 예, 말씀하시죠. 아까 그 나온다고 제시해 주셨던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 외에 다른 유형에서도 연계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 PPT에 제시한 유형 이외의 유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능의 유형 말고 그 이외의 이외의 유형에 나오는 지문이 연계가 되나요? 다른 유형?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수능 유형의 유형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PPT에는 내가 그 유형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네, 주요한 유형만 썼으니까요. 여기 PPT에 제시한 유형 말고 여러분들 수능에서 보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 유형 말고요. 네, 유형편에 그러니까 아까 제시됐던 유형 말고 네. 도표 이런 데서도 뭐 네, 도표도 여러분들 그 보는 유형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도표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쉽게 해서 나갈 수가 있죠. 저기 앞에. 속담 문제도 나와요? 속담 문제 싫어하세요? 네, 2차하고 3차에서 계속 그 지문을 통해서 속담을 묻는 게 있었는데요. 지금 싫어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어에 관련된 집중 질의 응답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